대한민국 하늘 위를 가르며 번쩍이는 은빛 기치 한 대. 그 순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동시에 한국으로 향했다. KF-21.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방산 강국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이 전투기가 드디어 국산 엔진으로 하늘을 갈랐다. 97% 국산화율. 숫자 하나가 전 세계 항공산업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다. 이건 한국이 오랜 세월 외산 기술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주 국방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처음 KF-21의 이름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해외 전문가들은 냉소했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만든다고? 엔진 하나도 못 만드는 나라가 초음 속 전투기를? 하지만 그 비웃음은 이제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한국은 그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다. 2015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착수된 이후 수많은 기술적 한계와 정치적 논란이 이어졌지만 2024년 KF-21은 마침내 완전한 독자 플랫폼으로 날아올랐다. 프랑스의 라팔, 유럽의 타이푼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가격은 절반, 성능은 그 이상. 이제 KF-21은 세계가 인정한 합리적 초음속기로 자리매김했다.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디펜스는 2025년 보모에서 이렇게 썼다. KF-21은 라팔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라팔 한 대의 단가가 1,500억 원을 넘는 반면 KF-21은 절반도 안 되는 700억 원대로 책정되어 있다. 개도국과 중견국이 가장 먼저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 선택지다. 게다가 단순히 값이 싸서가 아니다. 항공, 전자, 센서 융합, 부분 스텔스 기능까지 모든 기술이 하나의 균형 속에서 완벽히 정제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진짜 힘은 속도와 데이터에 있다. 하루 최대 4번까지 비행을 반복하며 각 비행마다 수천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 인력만 수십 명. 모든 과정이 전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 단 한 번의 비행도 헛되지 않는 완벽한 피드백 체계. 그 덕분에 KF-21은 지금까지 1750회의 시험 비행을 완벽히 수행했고 2026년까지 2200회 비행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항공기술의 발전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한국이 KF-21을 통해 얻은 것은 엔진보다 강한 자존심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는 깨달았다. 아무리 강한 동맹이라 해도 위기 상황이 되면 무기 지원은 언제든 멈출 수 있다. 그때 한국은 결심했다.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는 하늘을 날겠다. 미국조차 F-22, F-35의 핵심 기술을 동맹에게도 철저히 제한하고 무기 판매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현실. 그 속에서 한국은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다. KF-21의 양산과 수출은 단순한 산업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적 독립선언 그 자체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전투기가 외산 엔진의 열쇠에 묶여있지 않다. 이건 기술의 진화이자 외교의 해방이다. 게다가 최근 필리핀,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KF-21 도입 협상에 들어가면서 국제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에는 무기를 사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한국 무기를 기다리는 시대로 바뀐 것이다. 그 중심에는 KF-21이 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게임 체인저다. 하늘 위에서 날아오른 KF-21은 단지 기술의 승리가 아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는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의의 상징이다. 이제 세상은 묻는다. 다음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답한다. 엔진까지 우리가 만든다. KF-21의 탄생은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건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의 결과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의 항공기술 도전은 처음엔 미약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유럽의 비협조, 그리고 내부 정치적 반대까지 모든 것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킨다. 그 신념 하나로 20년 넘게 축적된 기술력과 인내가 오늘의 KF-21을 만들어냈다. 초기에는 FA-50, T-50 같은 훈련기 개발이 발판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이 작은 기체들로 항공산업의 뼈대를 세웠고 이후 KF-21이라는 거대한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2015년 마침내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공식 승인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단순했다. 완전한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초음속 전투기를 실현하라.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첫 단계부터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엔진은 없고 핵심 센서 기술은 수출 금지, 레이더 소프트웨어는 접근조차 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하나씩 벽을 허물었다. F-35와 같은 완전 스텔스 성능은 아니지만 적외선 감지 회피와 전자전 대응 능력을 확보한 부분, 스텔스계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데이터였다. 한국형 항공기 개발에는 방대한 시험 비행 데이터와 설계 피드백이 필요했다. 이 모든 것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연구진이 직접 축적해야 했다. 그래서 KAI, 한화, 라디드, 항우연은 합동으로 매일같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그 결과 불과 몇 년 만에 KF-21은 안정적인 초음속 비행을 달성했다. 그 순간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독자 초음속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 이 업적의 의미는 기술력 이상이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의 무기 수입국이었다. 하지만 KF-21의 등장 이후 한국은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으로 변모했다. 이건 단순히 산업구조가 바뀐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 전략이 완전히 새롭게 정의된 것이다. KF-21의 생산 현장을 보면 그 철학이 드러난다. 22만 개의 부품, 32km 길이의 전선, 모든 과정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다. 숙련된 기술자들이 땀과 정성을 쏟아 만든 한 대의 전투기는 그 자체로 한국 기술의 정수이자 국가 자존심이다. 생산 라인에는 인도네시아,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국기가 함께 걸려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KF-21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었음을 상징한다. 실제로 필리핀과 영국은 최근 KF-21 도입 협상을 공식화했으며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가 한국형 전투기에 눈을 돌린 이유는 단순하다. KF-21은 값싼 전투기가 아니라 똑똑한 전투기이기 때문이다. 정비 효율, 부품 호환성, 센서 융합 능력, 올인원,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실현한 국가는 많지 않다. 그런데 이 기술적 성과의 이면에는 더 큰 의미가 숨어 있다. 바로 정치적 독립이다.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무기 수출입을 미국의 정책에 맞춰야 했다. 하지만 KF-21의 수출 성공은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었다. 이제 한국은 무기를 구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무기를 선택받는 나라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산업의 승리가 아니라 동맹의 굴레를 벗어난 자주 안보의 선언이었다. 그 중심에 있는 건 한 가지 단어다. 엔진. 아무리 완벽한 기체라도 남의 엔진을 써야 한다면 그건 완전한 독립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은 결심했다. 이제는 심장까지 스스로 만든다. 그 순간부터 국산 엔진 개발은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KF-21의 비행은 하늘 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지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 자원의 전쟁 한가운데 있다. 전투기의 엔진, 미사일의 유도장치, 드론의 모터, 심지어 레이더 안테나까지 이 모든 핵심 부품에는 히토류, 즉 희귀금속이 들어간다. 그런데 문제는 단 하나. 그 대부분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중국이 6종의 정제 히토류 수출을 전격 중단하자 미국의 방산업계가 즉시 비상에 걸렸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F-35 전투기 생산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F-35 한 대에는 약 408kg의 히토류가 들어가며 잠수함에는 4000kg 이상이 사용된다. 이 말은 중국의 결정 하나로 미국의 군수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현실은 한국에게도 경고였다. KF-21이 아무리 뛰어나도 핵심 소재가 외부에 의존되어 있다면 언제든 멈출 수 있다. 히토류는 지구 어디에나 있지만 정제 과정이 복잡하고 환경오염이 심해 대부분의 선진국은 생산을 꺼렸다. 그 틈을 중국이 파고들었다. 중국은 환경 리스크를 감수하며 전세계 히토류 공급망을 장악했고 이제 그 통제권이 전세계 산업의 목줄을 쥐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대비를 시작했다. 국내 연구진들은 이 토류 없는 자석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한국재료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비스무트 기반의 연구용 자석을 상용화 단계로 끌어올렸고 이는 중국산 자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경이토류인 프라세오디움을 활용해 2단계 입계 확산 공정을 통한 고성능 자석 제조 기술도 확보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자원 주권을 되찾는 혁명이었다.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희금속 매장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자원 탐사와 실증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폐가전에서 히토류를 회수하는 재활용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체 공급 생태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외교적으로도 움직임은 치밀했다. 한국은 아세안, 아프리카 국가들과 희소자원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희소자원 국제공급망 협의체에도 참여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안보 전략의 연장선이었다. 왜냐하면 현대전쟁은 총알보다 소재가 먼저 떨어지기 때문이다. 총이 있어도 탄약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듯 기체가 있어도 소재가 끊기면 전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국은 기술로 이 전쟁을 이기기로 했다. 스마트 광산 시스템, 자동화 채굴 장비,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정제 공정을 도입해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K자원 전략이 시작되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명확하다. 히토류를 넘어서 히토류가 필요 없는 기술을 만드는 것. 그건 단순한 대체 기술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시도였다. 결국 히토류는 더 이상 단순한 소재가 아니다. 그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인프라다. KF-21 같은 전투기, 드론, 미사일, 함정, all connected. 모든 첨단 무기 체계가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다. 이 의존을 끊는 순간 한국은 완전한 기술 주권을 갖게 된다. 지금 세계는 지정학적 자원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 속에서 한국은 누구보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명확하다. 심장을 완성하는 것. 국산 엔진 개발이다. 소재를 지켰다면 이제는 힘을 만들 차례다. KF-21의 엔진이 외산이 아닌 한국의 기술로 바뀌는 순간 진정한 자주 국방의 시대가 열린다. 대한민국의 전투기 엔진 개발사는 말 그대로 도전의 역사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의 하늘을 채운 모든 전투기와 헬기의 심장은 외국산이었다. KF-21 역시 처음에는 미국 지휘사의 F414 엔진을 탑재했다. 강력하지만 비싼 이 엔진은 기체 한 대당 약 125억 원이 소요되며 전체 전투기 가격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라이선스 생산이라 해도 외화 유출은 피할 수 없었다. 이 구조를 깨야만 했다. 그래서 한국은 결심했다. 이제는 엔진까지 우리의 손으로 만든다.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이다. 기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안의 엔진이 외국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완전한 독립이 아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한화와 두산을 움직이게 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래전부터 항공기 엔진 기술의 국산화를 꿈꿔왔다. 그들은 20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디는 내열 소재 개발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수준의 터빈, 팬 블레이드, 압축기 기술을 확보했다. 이제 단순 조립이 아니라 설계와 제작, 검증까지 풀스택 개발 역량을 갖춘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KF-21의 엔진을 외산에서 국산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시점에서 또 다른 기업, 두산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두산모 빌리티 이노베이션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독자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투기 엔진 분야에 도전장을 던졌다. 두산은 원래 항공 엔진 회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대형 터빈 개발을 통해 1만 시간 이상의 고온 운전 데이터를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섭씨 700도를 견디는 초내열 합금 소재 기술을 완성했다. 이건 단순한 금속 기술이 아니라 항공 엔진 개발의 핵심열 관리 문제를 해결할 열쇠였다. 이 두 기업의 접근 방식은 달랐다. 한화는 항공용 엔진의 추력과 경량화에 집중했고 두산은 내열성과 안정성, 그리고 대형 엔진에서 검증된 신뢰성을 앞세웠다. 한화가 정밀함과 속도의 상징이라면 두산은 묵직한 내구성과 장기 운용의 강자였다. 두 길은 달랐지만 결국 목표는 하나였다. 한국형 엔진의 탄생. 한화의 기술은 F414 엔진을 완벽히 분석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전방 3단 팬, 6단 압축기, 1단 고압 터빈, 1단 저압 터빈. 이 구조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블리스크 구조를 도입했다. 블레이드와 로터가 일체형으로 제작된 이 구조는 무게를 줄이면서도 내구성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설계였다. 기존 지휘 엔진이 일부만 블리스크 구조를 채택했다면 하나는 과감히 전면 블리스크화를 선택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진화였다. 또한 하나는 팬과 압축기 사이의 공간을 넓혀 고출력이 필요한 차세대 전투기에 대형 발전기를 추가로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로써 KF-21의 국산 엔진은 단순한 F414 대체품이 아니라 차세대 6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에도 적용 가능한 확장형 엔진으로 발전했다. 반면 두산은 다른 길을 택했다. 그들은 발전용 터빈에서 얻은 열 처리 데이터와 합금 조성 기술을 기반으로 항공용 엔진 소재를 직접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기술은 처음엔 해군 함정용 가스터빈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방위사업청의 전략적 전환을 계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결국 두산은 한화와 손잡았다. 한화의 정밀 기술과 두산의 소재 기술이 결합되면 개발 기간은 단축되고 예산 효율은 극대화된다. 이 협력은 단순한 기업 간의 계약이 아니었다. 한국 방위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었다. 과거에는 하나의 기업이 전부를 맡는 하도급 구조였다면 이제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다중 주체체계로 진화했다. 이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기술을 다층적으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모델이었다. 정부 역시 이 흐름에 발맞췄다. 방위사업청은 항공엔진 전투기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에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왜냐하면 항공기 엔진 개발은 설계로 끝나지 않는다. 수천 회의 반복 시험,
국제 인증 절차,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원할 거대한 시험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인프라가 없으면 국산 엔진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한국의 엔진 개발은 기술에 전쟁에서 시스템의 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화와 두산은 경쟁자이자 협력자다. 두 기업이 서로의 한계를 채워주며 대한민국 방산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건 단순한 산업 변화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항공기술 중심으로 도약하는 서막이다. KF-21의 진짜 경쟁력은 눈에 보이는 속도나 무장이 아니다. 그 본질은 보이지 않는 기술, 바로 소재에 있다. 항공엔진은 단순히 강철을 깎아 만드는 기계가 아니다. 그건 초고온과 초고압을 견뎌야 하는 금속의 예술이다. 엔진 내부의 온도는 섭씨 800도를 넘어선다. 그 온도에서 일반 합금은 단 몇 초 만에 녹아내린다. 그래서 전 세계는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각 기술과 내열 소재 개발에 사활을 걸어왔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연세대학교 연구진이 공동으로 개발한 세라믹 코어 냉각 기술 과초 내열 합금은 그 한계를 돌파한 열쇠였다. 기존에는 세라믹 코어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부품 내부의 미세한 공기 통로를 만드는 게 불가능했다. 그러나 3D 금속 프린팅 기술이 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이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냉각 채널을 미세하게 새겨놓을 수 있다. 그 결과 부품이 스스로 식는 구조가 가능해진 것이다. 터빈 블레이드, 팬 블레이드, 연소실 라이너, 이 세 부품은 항공 엔진의 생명과도 같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모든 부품의 단결정 특수합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합금은 고온에서도 구조가 변형되지 않으며 산화나 부식에도 강하다. 게다가 국산 중소기업과 협력해 3D 프린팅 기반의 복합 소재 제작 공정까지 완성했다. 이 기술은 이미 미국의 주요 엔진 제조사에도 납품될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즉, 이제 한국은 엔진의 심장을 만드는 금속부터 그 금속을 냉각시키는 기술까지 모두 확보했다는 뜻이다. 그건 단순한 자립이 아니라 세계 기술 지도 위에 한국의 이름을 새긴 일이다. 그러나 엔진 개발의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시험과 검증, 인증 절차가 끝없이 이어졌다. 국제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수천 시간의 내구 테스트와 연속 출력 시험을 거쳐야 한다. 한화는 이 과정을 위한 전용 시험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그 규모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두산이 가진 대형 터빈 테스트 설비가 다시 활용되었다. 이 협력은 한편 연세대학교의 조영애 교수팀은 2025년 초 언론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대한민국은 이미 1600K급 엔진 시운전에 성공했다. 그리고 지금 1800K급 엔진을 개발 중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다. 1600K는 약 327도, 1800K는 526도에 달하는 초고온이다. 이 정도 온도를 견디는 엔진이라면 FA50에 탑재된 F404 엔진의 완전한 국산 대체가 가능하며 F414 엔진 이상의 출력을 낼 수 있다.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미국 해군의 슈퍼 호넷보다 강력한 엔진을 장착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조립국이 아니다. 엔진의 금속, 냉각, 압축, 연소, 제어, all made in Korea. 그야말로 기술의 모든 축을 손에 넣은 셈이다. 한화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전투기급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 다만 상용화를 신중히 접근하고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국산 엔진을 즉시 양산할 경우 막대한 개발비 회수가 불확실하고 기존 해외 고객과의 관계가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이다. 이 모든 노력은 단 하나의 목표로 향한다. KF-21에 완전한 국산 심장을 심는 것. 그 순간 대한민국은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도약한다. 그리고 그날은 이제 멀지 않다.